마찬가지고요. 네. 자 이제 그 약간 코미디와 쇼폼과의 좀 어떤 관련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코미디 굳이 코미디 아니어도 1인 미디어로서 쇼폼이 주목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틱톡이 있고 뭐 그 릴스와 쇼츠 기존 그 유튜브 어떤 그 하는 곳에도 다 있죠. 근데 이제 그 황상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네. 그 쇼폼 콘텐츠를 광고계, 그러니까 뭐 광고 제작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제작을 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쪽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코미디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때 특성과 장점이 좀 어떻게 있으며 좀 이걸 그 뭐 쇼폼 코미디까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있는지를 이어받아서 이찬 작가님께서 말씀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쇼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광고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이미 벌써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현재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이제 벌써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적합한 타겟의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한 광고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하는 쇼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분이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그죠? 그래서 MZ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스피드와 멀티다.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제가 그 주병진 씨라고 그 개그맨 대선배가 한 사람 네, 있잖아요. 네, 알죠. 네. 그분이 다시 복귀를 한다고 무슨 프로그램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께 좀 미안한 부분인데 기사를 쓸 때 이게 좀 복귀가 좀 쉽지 않겠다는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말을 너무 천천히 해요. 그렇게 말을 천천히 하면 안 돼요. 그 빨리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말 속도는 적어도 김구라 씨 속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썼어요. 편집을 좀 더 많이 공들여 하면 네.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말이 자체가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제가 그 주병진 씨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 나거든요. 네.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답답한데 저 젊은 세대는 그 답답함이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고 적어도 김구라 씨 스피드는 돼야 된다. 네. 저는 말을 좀 빨리 하는 길을 원해요, 사실은요. 네네네. 그러니까 천천히 에 이런 문화가 아니고 근데 약간 주병진 씨가 약간 그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용이 재밌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쇼폼이 15초짜리인데 그게 이제 스피드한데 15초도 제가 그 쇼폼 회사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은근히 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15초짜리를 제작하는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대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이찬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쇼폼이 코미디언한테 활용될 때의 특성. 그다음에 어떤 그 쇼폼 코미디를 뭐 쇼폼 드라마, 쇼폼 무슨 뭐 광고, 쇼폼 네. 무슨 뭐 다큐 이런 거 만들 수 이거 단순한 이거 티저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그죠. 다가온다고 예, 보거든요. 그 안에 뭐 다 기승전결이 다 예, 들어가고 예, 해야 예. 되니까요. 예. 사실 이제 일단은 지금 유튜버들 뭐 개그맨들에게 쇼폼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바빠서 지금 세상은 세상에 나온 모든 콘텐츠를 다 접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아끼는 게 나에게 뜨는 알고리즘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정보, 예, 전문가들의 정보, 이런 것들이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예. 혼자 힘으로 이제 이겨내야 될 때는 확실히 이제 저도 이제 어떤 OTT 드라마를 보기엔 너무 시간 없는데 이건 보긴 봐야 되고, 그럴 땐 저도 유튜브 요약을 볼 때가 있어요. 예. 예, 근데 확실한 압축본. 예.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이 요약본은 정말 하이라이트로 정말 내용도 다 들어가게 편집을 잘 해놨기 때문에 원작을 이제 다시 보려고 하면은 이 긴 호흡을 이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나? 그렇죠. 예, 내용도 알고 있는데 예.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유입이 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쇼폼이 이제 꼭 나오는 게 개그맨들 유튜버들한테도 자기네 3분 5분짜리 영상을 유입하거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티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사실 이제 그 자체를 컨텐츠로 만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수익성. 예, 모든 예. 것들이 지금 다 예술이 아니고 예. 상업적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보장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제 틱톡 뷰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렇죠. 예. 예. 유튜브도 뭐 이제 환율을 계산해봐도 100만 뷰 정도에 뭐 15만 원에서 뭐 16, 17만 원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또 주제별로 또 예, 달라지죠. 다를 예. 수 있고요. 또 음악이 들어가면 또 네. 다르게 가고 또. 예. 그렇기 때문에 뷰 수익으로 이제 그걸 노려서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좀 그 쏟는 노력에 비해서 가성비는 안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호흡을 가져가는 세상이니까 그 안에 그 기승전결을 가지고 시리즈로 해가지고 쇼폼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마음 먹으면은 가능은 하다고 생각해요. 아. 예, 사실 저는 뭐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두 줄로도 웃기는 훈련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냥 두 줄로 웃겨라. 저는 평소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근데 취미가 돌수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꺾는 말 개그부터 해가지고 재밌네요. 근데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비주얼이 들어간 그런 걸 하면은, 그리고 지금 컷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3분짜리 영상에도 그 컷 변화가 굉장히 많고 지루함을 달래주기 예, 때문에 예. 15초로도 나중에 광고가 붙고 뭐 어떤 이걸로 해서 인지도를 쌓기가 좋아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이 작가님 저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런 SNS의 본격 시대가 오기 전에도요. 드라마가 16부작이 기본이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티저는 만들었어요. 네. 근데 티저를 만드는데 이제는 그런 16개짜리 본판을 본 사람보다 티저를 본 사람이 훨씬 많고, 그래서 티저에 광고를 붙였더니 본판 수익보다 티저 수익이 더 많았더라. 이런 시대 본말이 전도되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쇼폼이라는 게 어떤 그런 형태로 쇼폼이 기존 폼이 있는 데서 아까 압축본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이라이트나 예. 그래서 압축본을 보고 본판을 보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 플랫폼 시대잖아요. 다 불렀고.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어디에서 물이 들어올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도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갖고 노 두 개를 딱 설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미끼를 던지는 예, 거군요. 그래서 네. 그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 오히려 티저에 더 많은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다 플랫폼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실제로 티저 광고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은 그런 콘텐츠들이 사례들이 풍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코미디도 그런 본 어떤 길이와 어떤 그 SNS 상의 숏폼에서 이제 틱톡 같은 그런 15초짜리에서 오는 효과를 같이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낫다고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속성을 잘 이해해서 그때그때 전략을 잘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쇼폼 비즈니스 자체가 이 글로벌이잖아요. 글로벌인데 이 좀 비즈니스 자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약간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보통 그 쇼폼은요 보는 그 매체가 휴대폰이죠. 휴대폰. 거의 90% 휴대폰을 본다고 네. 보는 거죠. 그 롱폼은 휴대폰에도 PC나 뭐 이런 TV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통 표현할 때 숏폼은 스타 IP라고 그래요. 롱폼은 콘텐츠 IP라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 같은 숏폼을 볼 때는 이렇게 세로로 보게 되죠. 세로로. 근데 이제 그 유튜브 콘텐츠는 화면을 좀 확장할 때 이제 가로로 이렇게 그죠, 보게 그게 되잖아요. 편하죠. 그죠? 예. 이게 눕혀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본인 한 사람만 들어가면 좀 허전해요. 옆에 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른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배경 요소도 넣어서 강조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는 거, 요렇게 보는 거 엄청난 차이. 요거는 자기 혼자 오로지 혼자만 즐길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거 가로 세로의 차이를 그 숏폼 전문회사 그 순 ENT 박창호 사장한테 인터뷰하다가 들은 거예요.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유튜브는요 인기 유튜브들 이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름을 보면요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성격을 가지고 이름을 보통 줘요. 피식대학, 너덜트, 쇼박스. 근데 틱톡은요 네. 오로지 자기 한 사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름으로 돼 있어요. 자기 본명을 예. 쓰거나 활동명을 쓰거나. 원정맨, KG민, 창하 네. 이름으로만 100% 돼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롱폼과 미드폼은 이제 스토리를 위해서 캐릭터나 부캐, 성격 뭐 그런 걸로 창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또 이게 어떤 걸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요. 유튜브는 보통 주수익이 광고보다는 조회수에 처음에 많이 의존해 가지고 네. 그래서 맨날 100만을 넘어가는 여기에 100만 넘어가면 뭘 주죠? 뭐 주잖아요. 그죠? 구독자 수. 예. 구독자 수 100만 넘어가면 네. 그 실버입니까? 골드 버튼. 골드입니까? 예, 골드 뭐 100만이 주잖아요. 골드 예. 버튼이죠. 네. 그런 어떤 그게 이제 100만 넘어가면 벌써 수익이 좀 보장되는 지금은 좀 옛날 초기보다는 좀 많이 깎였다고 하던 그 지금은 조금 더 변화한 게 구독자 수보다 평균 뷰. 평균 예, 그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6개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 수가 지금은 100만 뭐 150만 이래도 평균 뷰가 뭐 막 10만 이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구독 취소는 안 해요. 예, 들어왔다가 뭐 이 사람이 너무 싫어져서 이 사람이 사고를 쳐서 네. 싫어지지 않는 이상 굳이 취소를 왜냐면 찾기도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구독자가 적어도 많이 들어오면은 예. 돈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뷰 수익, 예, 뷰 뷰가 수익이 많이 들어왔고 들어오면 뷰가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구독자의 수보다도 지금은 더 냉철하게 이 뷰 수익, 뷰 수로, 평균 뷰 수로 더 좀 평가가 되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쇼폼은요 예. 그런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네. PPL을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폼이 롱폼, 미드폼보다 커머스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황 교수님께서는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걸 제작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시간이 뭐 좀 약간 긴 거는 한 10분짜리도 있을겠지만은 그런 것부터 해서 좀 그런
그 커머스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자체 광고의 어떤 효과 부분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두 개 다 이제 드리냐면 우선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미 길이가 롱에서 점점 숏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홍보 영상 같은 경우들이 가고 홍보 영상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10분을 찍었는데 요새는 5분 이하거나 3분 이하로 다 긴 건 안 봅니다. 안 보니까 네, 안 보기 시작해서 조회수 홍보 안 영상이나, 나오니까. 네, 트렌드도 다 바뀌어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한 요거 비율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한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고 짧은 영상을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부담이 안 되는데 짧은 영상을 이렇게 긴 영상을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피로도가 피로도 훨씬 높습니다. 영화가 예. 그래서 생각보다 더 길거든요. 아, 예, 이게 비율이 그런 비율적인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눈의 피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광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방금 말씀 15초니까 이분이 입고 있는 옷 아니면 이분이 입고 있는 그거만으로 바로 그냥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가져가지고 또 요새는 챌린저 광고 같은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회수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제 알고리즘이 구글에 자체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한국에서 보면 일당 1원꼴, 지금은 0.몇 골 이렇게 정도 떨어졌는데 뭐 미국에서 봤을 때는 5원, 동남아에서 봤을 때는 더 작습니다. 예, 그런 게 다 있고, 근데 동남아가 조회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훨씬 높은데 동남아가 만약에 많아요 구독자가 그럼 훨씬 적고요. 왜냐면 뷰티 유튜버 중에 일본에 그때 했던 유튜버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기본 2배가 한국보다 더 높거든요 조회수가. 그래요? 예, 비용이.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더 조회수가 작아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서 해서 조회수를 늘리고 그죠? 또 이렇게 진출했을 때 훨씬 더 극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입니다. 그 아까 그 잠깐 챌린지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인플루언서가 나와가지고 춤을 출 때 예쁜 모자를 쓰고 춤을 추면은 그걸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왕이면은 그 모자 쓰고 춤을 추게 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겠나요? 그 모자 쓰, 그 원본이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커머스 판매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국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진 것도 이런 게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왕홍이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소비의 어떤 힘인물 빠른 소비 그러니까 그 광고에서 그런 걸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왕홍 자체가 프로모션 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왕홍 경제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가장 빨리 수익으로 옮기기 좋은 게 쇼폼에서는 제가 음원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쇼폼 콘텐츠가 가수들의 지금 뭐 그 프로모션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심지어 쇼폼 콘텐츠가 가수 순위를 결정짓는 그 차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거든요. 성공 사례가 좀 많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많죠. 그 기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신데. 성공 사례가 네. 그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그 PPT죠. 예, 우리나라. 그게 이제 외국 틱톡 유저가 그 챌린지를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스페드업 기능이라고 해서 네. 그 노래를 1.5 내지 2.5 배속까지 이렇게 빨리 돌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한 뭐 길어봐야 한 2, 30초에 다 한국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유행이 되고 나면은 본래 노래 거기에 이제 올라온 노래가 이제 큐피드 트윈 버전이었어요. 네. 트윈 버전은 두 사람이 불러요. 네. 보컬. 예, 보컬 네. 두 사람이 영어로 부르고 그 랩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뜨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그 레이디 가가가 10년 전에 불렀던 블러드 메리라고 칵테일 블러드 메리 아시죠? 메리 여왕 그 노래도 다시 떴고요. 찰리 푸스 그렇죠. 아마 그 틱톡 쇼폼에서 밀어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그 찰리 푸스인데요. 찰리 푸스는 그 틱톡 공간에 자기가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전 과정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자기 음악 만드는 걸 공개를 한 것을 그 넘어서서 그 팬들 피드백 실시간으로. 팬들이 그 어떤 의견을 담아가지고 같이 음악을 만드니까
팬들도 찰리 푸스의 음악을 만드는데 함께 참가했다는 의미를 담는 네. 쌍방향 어떤 그 음악 제조 방식 네. 이건 굉장히 재밌는 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그렇죠. 툴을 쇼폼이 제공하고 있지 않나. 네. 근데 코미디도 약간 그런 소통이 일어나는 단계가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네. 어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려보는 그런 그죠? 그쵸. 코미디도 같이 만든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게 없었네요. 예. 예, 현장에서 공연장에서 그냥 관객하고 예. 예, 관객을 출연시켜서 이제 절묘하게 웃음을 주면서 그런 코미디는 있었지만 같이 만든다. 근데 저는 정말 요새 보면은 이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전에 샌드박스 그쪽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가장 내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직원분이 그 베어 그릴스 그 다큐에 자막을 쓰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이사님께 아니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자막을 잘 써요? 너무 재밌게 쓰는 거예요. 뭐 어디서 산속에서 뱀을 이렇게 잡아서 꼬리를 잡고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걸 현실에서 쓸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다 반영하면서 자막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다큐가 아니라 예능보다 더 재밌어요. 예. 그거는 베어 그릴스가 아니라 이게 저 자막 쓰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가장 빨리 승진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점수를 받았다고 그 하는데. 번역 통역이 또 다른 예술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쓰냐? 이분은 모든 커뮤니티를 다 본대요. 아.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은, 남자분들이 많은, 여당이 많은, 야당이 많은 뭐 다양한 커뮤니티 예, 있잖아요. 예.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무한도전도요. 예. 처음에 그 지금은 일상화됐지만 자막의 어떤 힘이 굉장히 컸어요. 네. 자막 기발하게 쓰는 거. 요즘 일반인 분들의 댓글 센스가 엄청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예 기사를 안 보고 바로 댓글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 내용을 댓글의 이야기가. 기발한 그 표현들을 보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그런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거나 할 때 예능을 할 때는 꼭 이제 커뮤니티나 이전 트렌드 이런 걸 좀 많이 아는 후배 작가를 두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한쪽에 편중된 또 위험한 용어는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알지 못하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뭐 위험한 용어들을 피해 가려면 좀 알아야 되니까요. 모르고 썼다가 또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예. 중요합니다. 예, 예. 직접 공부 못하는 건 이제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저기 음악 쪽에는 그 챌린지나 이런 게 있는데 코미디가 조금 쉽지가 않다는 게 네. 이게 그 15초짜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냥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게 댄스잖아요. 춤이잖아요. 춤에는 반드시 음악이 깔리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는데 댄스와 접목을 하면서 그 댄스의 중독성이 있어서 바이럴로 이제 이 잘 돼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가 사실 본래 주인공이 음악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음악도 굉장히 사실은 커져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쇼폼도 음악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 그 한때 그 멜론이 우리 그 음원 시장 음악 시장 50%가 더 된 적이 있어요. 반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낮아졌어요. 네. 한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쉐어는 모르겠는데 한 3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나머지를 그러면 누가 가져갔겠어요? 무슨 뭐 다른 경쟁사가 가져간 게 아니라 유튜브가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유튜브는 음원사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틱톡도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틱톡은 저는 거의 뭐 자발적인 광고판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이 아까 우리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방송 전에 뭐냐면 그 챌린지는요 사실 표절이에요, 표절. 그 저작권을 갖고 오지 않고 계속 모방하는 사람들이 반복돼 갖고 누가 잘 따라하나를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왜 이런 그 표절이 문제가 안 되냐면 그 원곡자가 보기에도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홍보와 어떤 확산에 네. 그거에 자기가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게.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고마운 예. 일이죠, 네, 오히려. 맞습니다. 오히려 네. 더 박수 쳐줄 일이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조용필 씨가 작곡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 박정현 씨가 불렀잖아요. 네. 박정현 씨가 불러주면 싫어하겠어, 좋아하겠어? 좋아해요. 좋죠. 네. 새로 자꾸만 저작권료가 들어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코미디언들이 이런 거에 저는 분명히 할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그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 누구죠? 그 코미디언 중에 그 트로트와 요들송 박성호 박성호 선배. 있잖아요. 네, 박성호 선배. 이분이 이런 거 갖고 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네. 좀 뚝심이 약간 저는 좀 힘이 좀 붙이면서 계속 안 하시더라고. 아.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당시 행사가 많이 들어왔나 보네요. 네. 그거를 좀 바쁘시긴 할 거예요. 이런 네. 쇼폼이나 이런 매체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성호 씨뿐만이 아니라 네. 다 이렇게 뭐 굳이 꼭 음악하고 접목이 안 되더라도 저는 코미디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도 그 메타 코미디 소속 팀에 예. 그 삐쭈. 조주봉이란 캐릭터. 조주봉, 예, 조주봉 씨. 예, 그 홍박사를 아시나요? 네, 홍 박사를 하시나요? 그 안에 유머는 사실 옛날 거예요. 아. 옛날 뭐 저기 유머책 보면 나오는 네. 정도의 그런 느낌의 유머예요. 뭐 성적인 유머.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캐릭터와 예, 예. 예, 댄스 챌린지 이거를 자기 또 음원을 낸 건가 싶은데요. 그거를 댄스를 이제 섞어가지고 같이 챌린지를 해가지고 요즘 좀 히트를 많이 치고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코미디적으로도 이렇게 챌린지를 할 수 있구나. 예, 예, 물론 이제 지금 또 댄스 노래가 들어가긴 했지만 예,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가능하다고 봐요. 예. 이게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와야 되니. 왜냐하면 네. 음원 그 홍보 활동이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 가수들이 노래를 디지털 싱글 같은 걸 하나 내서 활동하면요 지상파 3개, 음악 전문 방송 3개 돌고 나면 홍보 활동할 때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이 옛날 2월이 때는 6개월, 1년 하는 게 지금 2주면 끝나요. 네. 보도자료 보내갖고 저 이제 시작했다 그러는데 다음 주 되니까 활동 끝났다고 보도자료가 와요. 아, 정말 짧아졌군요. 예, 그렇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어려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뚫고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아, 점점 이제 뚫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코미디가 개콘 없어졌죠. 물론 이제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다시 11월에 다시 하겠죠.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그거의 모든 거를 기대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건 원 오브 댐이에요. 네. 그죠? 이런 그 개콘을 계승해서 또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더 그 정말 배고픈 쪼들린 마치 그 코미디언들이 과거로 말하면 집을 잃은 쫓겨난 뭐 이런 유랑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생활에 오히려 더 간절함이 나와서 뭔가를 새로운 걸 잡는 네. 뭐 좀 위기는 기회 뭐 이런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그 틱톡에서 그 챌린지 기능이 활성화된 거는 지금 이제 뭐 엄청난 거지만 음악 홍보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환경 하에서 나왔다는 거죠. 코미디도 네.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개콘 2 다시 하는 거 너무 반갑고 예. 좋은 일인데 지금의 시대에 맞는 전략적인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마케팅이랄 것도 없죠.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것들을 이제 보는 플랫폼마다 맞게 얼마나 잘 쇼츠를 만들고 릴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편집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유입을 시키냐. 사실 저는 그 TV 시청률은 물론 이제 그 TV 광고랑 직결이 되겠지만 그거에 또 이제 개콘의 존속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뭐 화제성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코빅 같은 경우도 뭐 시청률이 되게 월등하진 않아도 항상 화제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너 어제 그거 봤어. 지금까지 예. 이어져 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어왔던 건데 스타를 배출하는 그 요소가 이제 그 캐릭터를 잘 살려주는 건데 저는 이제 KBS 같이 이렇게 영향력 있고 힘도 있고 그런 방송사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도 분명히 이제는 방송사마다 유튜브 팀이 있잖아요. 예. 예, 그 팀에서도 똑같이 그 제작비를 많이 써가지고 잘 써가지고 이 재밌는 것들이 TV를 보는 사람만 보고 끝나지 않게 예. 예, 정말
3분짜리 유튜브로도 나가고 1분짜리 15초짜리 다 쪼개서 똑같이 거기에 노력을 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황 교수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틱톡 환경에서는요, 이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뭐 하루에도 막 한 서너 개씩 음악을 살짝 이렇게 완곡 형태가 아닌 그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 네. 그런 걸 쑥쑥 올리거든요. 네. 올려가지고 소위 그 간을 본다고 그럴까요? 네. 근데 이거 유튜브만 해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게 가로와 세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음악과 관련되면은 가로는 이거 뮤직비디오예요. 네. 세로는 정말 자기 음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곡을 올리더라도 이렇게 올리면 100만 원이면 충분한 게 이렇게 올리면 거의 1억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저들, 팬들,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를 파악할 수 있고 간을 봐가지고 그래서 찰리 푸스가 그렇게 해서 틱톡에서 음악을 만들어서 굉장히 그 성공한 모범 성공 사례가 나왔는데요. 코미디나 또 다른 뭐 어떤 형태의 그 다른 가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그 좀 짧은 시간의 시장이 좀 간을 봐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힘 같은 거를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게 사실 핸드폰을 거치마하고 그냥 녹음실에 앉아서 하면 자동 업로드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날 것 그대로의 자연스럽게 이렇게 것이 나간다는 맞습니다. 저는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인터랙션이 가장 잘 예, 되는 예, 요소라고 예, 보기도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아까 노래만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더임이 이제 중국산 틱톡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하는 유명한 10위권 안에 있었던 더임 있었고요. 그리고 예, 칵테일, 칵테일도 예, 있었고 요리도 있었고요. 지금 아. 푸드킹덤처럼 유튜버도 활동을 하시면서 요리를 얼굴도 안 나오십니다. 그냥 요리하는 그런 거 것만 많이 봐요. 예, 네. 그런 재밌겠네요. 프로그램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코미디도 그런 식으로 학창 15초면 뭐 레시피가 다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이제 아까 대해서 빠르게 돌리기식이나 빨리 돌리게. 그러니까 푸드킹덤 같은 경우 유튜버기 때문에 좀 다른데 칵테일 같은 경우 레시피가 15초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많고 그래서 코미디 쪽으로 영향도 이런 식으로 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5초에 너무 한전지 말고 그러니까 틱톡도 더임도 15초로 지금 되어 있지만 또 길게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긴 포맷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딱 정해져 있고 팬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인터랙션이 돼서 본인이 그 코미디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이렇게 고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지금 생각이 난 부분이긴 한데 이 코미디적으로는 리스크도 존재하긴 합니다. 네, 사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소재는 소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소재인데 예. 그 소재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한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 소재를 사용하다 보면은 뭐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미네랄 뭐 자원처럼 예. 결국엔 바닥이 나거든요. 바닥이 난다. 예. 아. 그래서 그 소재를 어떻게 포장해서 또 새로워 보이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또 가져가게 되는 거긴 네. 한데 근데 이게 지금 15초업을 가져가면은 물론 더 많아집니다. 예, 예. 네. 근데 많아지는데 그만큼 더 그 소재의 생명력을 그리고 또 이 트렌드를 빨리 교체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 그 사실 그 15초가 순간적인 임팩트와 뭐 쇠뇌 반복 그래갖고 좀 그 바닥이 나고 질릴 수도 있어요, 사실요. 네, 그럴 그죠? 수도 있죠. 그런 예. 뭐 이게 몇 번째 반복적으로 봤더니 물려버리더라.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뭐 약점이 있지만 또 어떤 그 플랫폼의 어떤 그 장점을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커머스에서 이런 건 어때요? 저는 구체적인 그 커머스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그 쇼폼 전문 회사의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케이지민이라는 그 틱토커가 있는데 그분은 팔로우가 구독자가 인도네시아가 반 이상이 있대요. 어떻게 그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피드백을 해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팔로워를 엄청 키웠다. 근데 그 어떤 패션 브랜드를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20대 30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플루언스가 딱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쇼폼은 훨씬 더 파브릭 그 어떤 마케팅보다는 이 타겟에 설정한 타겟 그 마케팅에 강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 사장님이 하시던데 교수님 보시기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쇼폼 자체가 그러니까 타겟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광고비도 극대화되고 광고비 효과를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효과는 또 극대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틱토커 중에 원정맨이라고 6천만 BTS에 이어서 2등인 틱토커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원정맨이 나의 15초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약간 봤는데 15초라는 시간이 정말 위대한 시간이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15초 쇼폼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은 아까 또 말씀했지만 쇼폼 영화도 나올 수 있고 쇼폼 드라마도 나올 수 있고 쇼폼 다큐도 나올 수 있고 쇼폼 옴부즈맨 뭐 모든 걸 쇼폼화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이미 쇼폼 영화는 만들고 있고요. 그 쇼폼 그 시트콤 네. 네. 예능도 지금 제작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근데 아까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반대 좀 우려되는 예 부분은 말씀하십시오. 너무 자극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1분짜리 같은 경우 스토리도 있고 예. 공감을 끌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경우도 예. 있지만 네. 15초짜리는 결국 자극성 좀 임팩트 더 가극, 때문에. 네. 네. 좀 더 가극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좀 있죠. 이렇게 안 좋은 측면도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좀 위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좀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15초는 자극성이기 때문에 자극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다. 그래서 말아 맛이 필요하다는 것도 한 줄기로 갈 수가 충분히 있겠죠, 그죠? 네. 뭐 그런 우려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고민도 하면서, 그 플랫폼 콘텐츠 생산할 때 어떤 위험 신호 체크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소위 제작비가 많이 드는 롱폼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장점 제작비 적게 드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효과도 또 엄청 훨씬 더 즉각적으로 적극적인, 훨씬 더 네, 나고 특정 국가나 지역에 또 강세를 보일 수가 그쵸, 있고 맞습니다. 글로벌화된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내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네. 드라마나 지금 뭐 예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만 상대로 해가지고는 이미 제작비가 회수가 안 돼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코미디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쪽에 코미디 크리에이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그런 마케팅을 구사를 해야 되는 거는 방향인데 다만 지금 두 분도 말씀했듯이 자원이 바닥나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자극성으로 가야 될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 코미디 세미나 시간에 쇼폼과 코미디 부분을 다각도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한마디를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하실 네. 분은 두 분 한마디씩만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 쇼폼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저도 빨리빨리 재밌는 거를 얻으려는 이제 그 목적을 갖고 쇼폼을 시청자의 측면에서 이렇게 봐오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쇼폼도 이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쇼폼의 발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예. 캐릭터 뭐 모든 컨텐츠가 그렇지만 캐릭터가 좀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 방향으로 좀 잡으면은 이 어떤 소재의 고갈이나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캐릭터를 보고 리액션들이 많이 나와주는 거. 네,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또 교수님도 이제 코미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작가님하고 기자님하고 좋은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많은 공부도 되고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코미디
코미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잘 적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코미디 세미나 시간에는요. 쇼폰과 코미디의 관계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번에 그 트위치에 참가하신 분들도 좀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로 나와서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그 말씀해주신 분 교수님, 작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our party. Move your body, shake your body. 양세 party, two body, go. 1, 2, 3, yo. 지금